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도 펀드 매니저 팀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좀 몸도 좀 감기 걸려서 좀 아프고 그래서 좀 가족들과 좀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휴 때 건강 조심하시고 좀 건강에 특히 조심하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러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을 했는데요. 조정의 시간이 안 올지 또 모른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꾸준한 분할 매수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세금 관련 매도라든지 그 다음에 연말 내년을 또 대비해서 기대감으로 사는 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다 붙어 있는데 조정의 시간이 의외로 오지 않고 바로 조금씩 상승하면서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플레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늦진 않았어요. 늦진 않았는데 뭔가를 그 종목을 이것저것 사는 것보다는 좀 압축해서 내년 연초 한 1월, 2월, 내년 1월 한 중순까지는 장이 굉장히 이제 한 번 더 올라올 좋게 보이는데 그때까지 사서 한 20%, 15에서 20%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한번 잘 짜는 그런 의미 있는 월요일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금주시장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지막 양도세 세금 관련 매도만 잘 이겨낸다면 주가는 분할 매수 영역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 양도세 관련 매도가 마무리될 거로 예상되죠. 당연히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국내 기관 외국인들의 공격적 매수, 반대편에서는 개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번 주가 마지막 피크가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집중적 매도 시기를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은 나쁜 방법은 아닐 것으로 개인적으로 파악이 되죠. 좀 안타깝죠. 개인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어느 정도 물려있던 것들이 기본으로 오니까, 본전이 오니까 이제 파는 방법, 파는 게 이제 가장 많이 보이고 지긋지긋한 거죠.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학을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크게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매도.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물량 쏟아내니까 조금씩 받아서 다 채워버리고 외국인들이 사는데 물량이 이제 개인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고생하면서 꾸준히 투자했던 그러한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자기가 세금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9만 원을 한번 찍을 것 같은데 특히 1분기 안에 찍을 것 같아요. 그때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잘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라든지 개인들의 그 매수 매도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5조 7천을 팔았죠. 네. 외국인들 반대로 3조 1천억을 사고 금융투자니 증권사들이 3조를 사고 그리고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파는 걸 외국인들이 다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위 종목들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문제죠. 코스닥도 한번 봅시다. 예, 개인들은 4천억, 그리고 5천억 가까이를 한 달 내내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외국인들은 2천억 정도 금융투자들이 사고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그런 꼴인데 물량이 개인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로 움직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주 투자 전략 두 번째는 분할 매수하는 아주 해야 하는 어떤 긍정적 호재는 뭐가 있느냐. 계속 앞에서 분할 매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연말에 그리고 내년을 대비해서 왜 사야 하느냐, why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고 클리어한 답이 있어야 되죠.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급 수출 실적 행진에도 불구하고 선진 시장과의 딥커플링이 유독 심했는데 이러한 큰 흐름에서 이제는 역방향 전환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 펀더멘털이 다 좋았는데도 장이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가 된 것 같다는 거죠. 매크로 측면에서도 미국의 긴축 사이클과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실적 피크아웃 우려, 또 국내는 다양한 대기업들의 성장 산업에 대한 물적 분할과 신규 상장에 따른 대형주 수급 약화가 2021년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원인이었는데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한다는 거죠. 2022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들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죠. 첫째, 미 연준의 긴축 시기에는 정해졌기에 추가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미 이제 긴축의 최악의 상황이 다 가정이 된 거죠. 테이퍼링도 빠르게 다 할 것이고 내년에는 금리를 뭐 3번 올릴 것이다, 2번 올릴 것이다. 모든 어떤 긴축 시기가 다 정해졌고 최악의 케이스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는 거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닌 거죠. 두 번째, 중국은 3월 양회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3월 양회에서 적극적 부양책을 발표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3만 원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연초부터 중국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지금도 중국 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바닥을 치고 중국 주식이 이제 거의 그 악재 속에서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올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국내는 LG에너지솔루션,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요 대형주 IPO 사이클이 1분기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호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재이죠. 수급을 빨아들인 것들을 우리가 올해 1년 내내 지켜봤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끝난다는 거죠. 네 번째,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지만 사망자 수는 차츰 감소가 예상된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도 우리 모두가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FDA 승인으로 통제 가능한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식약처가 이제 허락을 해줄지 말지 결정 당연히 허락을 해주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솔루션이 나올 때 주가는 늘 반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도 매우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 5가지 이유가 제가 연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에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저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논리가 맞든 틀리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늘 우리의 핵심은 그렇죠? 좋다. 네가 사야 될 이유를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핵심이죠. 2022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메타버스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섹터죠. 하도 제가 반도체,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을 정도인데 여기에 한 가지 제 눈에 최근에 들어오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 중에서 모빌리티. 무슨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자동차는 기아차, 현차에 대해서는 관심은 전혀 없는데 최근에 이쪽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게 본능적으로 감지가 되는 모빌리티, 자율주행과 그리고 전기차의 업그레이드 버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자율주행을 인쪽으로 가는 건데 현차와 기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네. 과연 이제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죠. 좋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움직였는데 위아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과연 이들이 연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움직여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한번 자세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CMO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메타버스는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다. 여기 이제 게임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혀 보지 않았던 자동차 중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모빌리티, 그렇죠? 모빌리티, 자율주행하는 모빌리티 그리고 바이오 CMO를 들 수 있는데 특히 핵심과 관심, 어떤 변화에 그 민감하게 본능을 치고 때리는 게 모빌리티인데 이 부분이 과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최소한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인 20% 정도로 올라와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뒤에서 한번 제 생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반도체부터 봅시다.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온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이미 시장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얼마 전 기업 발표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보면 이에 대한 함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022년 1분기 매출과 EPS 가이던스가 75억 불과 1.95달러인데 이는 시장 컨센서스 73억 불과 1.86달러를 상회했다는 거죠. 그렇죠? 비수기 내년 1분기 매출 감소를 3% 이내로 제시한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매출도 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과 관련된 EPS, 주당 수익도 늘고 매출 감소도 시장에서는 한 5%에서 7% 정도 감소할 거로 봤는데 3% 이내로 제시를 했고 가이던스가 미리가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했던 게 좋았던 거죠. 당연히 보수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정도였다면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더 좋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연초가 비수기란 점을 감안하면 마이크론이 생각하는 2021년 1분기 D램 가격 하락률이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10% 대비 양호할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매우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뜯어봤던 내용들이죠. 2022년 1분기 가격 협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서버 수요처들과 소통되는 2022년 요청 수량은 견조할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번 마이크론 실초 발표 과정에서 메모리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될 조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인수 승인이 중국을 마지막으로 완료되었는데 이 또한 실적 컨센서스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20년 1분기에 가격 협상 결과가 양호할 경우 업황 반전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질 전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메모리 주가는 업황을 약 2개 2분기 선행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불황에서 실적 컨센서스 하락이 멈추면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과거 역사, 반도체 가격 역사에서 주가 움직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가 반등 이후 주식 시장은 필수적으로 실적 컨센서스 상승이 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주가는 추세적인 랠리를 시현하는 게 일반적인 경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2개월 forward EPS 컨센서스는 2021년 올해 2분기 고점 이후 하락을 했죠. 그리고 2021년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멈추고 횡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올라서 내려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거죠. 이 구간에서 메모리 주가는 빠른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갔죠. 네. 실적 반등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는 수요처들의 대량 주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2022년 1분기 가격 하락 이후 서버 주문량 증가가 전망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여러 가지 회사, 그러니까 IT 관련된 회사들의 서버 주문이 핵심인 거죠.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옛날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이 주문이 대량으로 이제 나올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내년 2020년 1분기 중 서버 주문량 증가가 예상되고 2022년 2분기 중 메모리 가격을 반등을 예상한 이유는 IT 공급망 차질이 정상화되고 인텔과 AMD의 신규 서버 플랫폼이 출시됐죠. 그렇죠. DDR5 관련 CPU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JWCC 프로젝트 등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년 1분기 중에 서버 주문량이 크게 증가할 이 가능성이 연말부터 시장에 막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막상 주문이 나오면 팔아야죠. 주문 나오기 전에 샀다가 막상 주문이 발생하면 팔아야 돼. 뉴스에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죠. 또한 본격적인 DDR5 수혜 업종에 대한 집중적 관심 증가도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주말부터 금요일날 심텍, 코리아스키티, 아비크존자, ISC, TSE, 한양 디지텍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네, DDR5가 연초에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신금투가 만든 자료를 보면 세트 업체 요구량이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가 세트 업체에서 필요한 반도체였는데 실질적으로 세트 업체의 생산량은 이거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비메모리가 일단 공급이 부족을 했죠. 동남아시아 등의 코로나 등에 이게 들어가면서 비메모리를 많이 생산하는 업종에서 공급이 죽었던 거죠. 그다음에 중국이 전력 제한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섞하면서 세트업체들이 요구했던 그러한 그 판매량을 채우지 못한 생산량을 채우지 못했던 거죠. 세트업체들이.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다 증가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부품업체 생산 차질로 섹터 생산이 지연됐던 것들이 다시 원상 복귀될 확률이 1번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AP, CIS, RF, PMIC, DDI 등 이러한 제품 공급들이 이게 전부 비머리 공급체들이 공급 제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었던 거죠. 그래서 신한증권은 결국은 사이클이 바닥으로 피크아웃을 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시 턴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게 시장의 그동안의 이제 어떤 예상이었는데 이거 그렇지 않고 시장은 하이닉스를 봐더라도 치고 올라갈 확률,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는 그렇게 역전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막 시작한 거죠. 네. 받아들이기 시작할 그 초기가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좋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튀어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안착을 할 상황이고 이번 주에 8만 5천 원을 향해서 진격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했었지. 야, 재고 부족하다. DRAM 재고가 부족하다. 실제로 재고가 이렇게 부족하죠. 그런데 무슨 가격 하락이 심할 거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시장에 IR 할 때마다 이야기했지만 잘 먹혀들지는 않았죠. 네, 그 이유는 이미 다른 요인들이 공급 부족이나 셋업체들의 생산이 부족하고 비메모리가 부족하고 너희들이 재고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쪽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논리로 짓눌렀는데 이제 반도체 두 회사의 재고가 부족하다. 우리는 생산을 해서 재고를 더 쌓아야 된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시장에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산은 늘어날 것입니다.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두 회사의 주가를 돌려 세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섰죠. 삼성전자가 이제 9만전자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격 측면에서 살펴봐도 ASP는 평균 가격인데 2022년 1분, 내년 1분기 약 9% 정도 QOQ로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2분기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기부터 가격이 플러스로 돌아선다면 두 분기 선행을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21년 4분기부터 가격이 돌아서야 하는 4분기 말부터 실제적으로 주가가 먼저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이 주가가 돌아서는 게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는 반드시 사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무엇을 사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이미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긴 한데 어떤 분들은 하이닉스가 더 좋아 보인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여요. 안정한 모습이 있는데 9만 원까지 일단 버티고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0%에서 15% 하락할 때 그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더 많이 하락하는 거죠. 네, 소재,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DDR5 관련된 뭐 기판 업체들 그래서 이러한 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업체들을 사는 게 훨씬 더 탄력성도 좋은 거죠. 이러한 것들의 시장 속성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종목을 피킹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카펙스 추이도 한번 봅시다. 그렇죠. 뭐 2021년에 20년 비해서 카펙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메타, 즉 페이스북이 좀 많이 늘어나죠. 그다음에 이 회색이 아마존이고 예, 이 숙색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빨간 게 구글인데 메타하고 아마존이 시장을 주도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아주 투자 종목 중에서 뭐 관심이 있는 것은 메타버스와 게임 플랫폼이죠. 네, 이 부분들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이 시장의 핵심이고 백본이기 때문에 이들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컴투스를 한번 봅시다. 컴투스와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 움직임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임 관련해서 그 안에 코인과 메타버스 비즈니스하는 그러한 기업들 속성을 한번 보면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컴투스는 드라마 및 영화 제작사 기업인 아티스트 컴퍼니 경영권 지분을 1,050억에 인수를 체결했던 겁니다. 아주 유명했죠. 네. 컴투스와 그 연결 종속회사인 위직 스튜디오는 각각 200억과 850억을 투자하여 아티스 홀딩스를 설립하고 산하의 아티스트 컴퍼니 매니지먼트라는 아티스트 컴퍼니와 아티스트 스튜디오 컨텐츠 제작 및 IP 유통을 자회사로 두는 형태로 경영권 51%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티스트 컴퍼니는 설립자인 이정재, 정우성을 비롯해 안성기, 박서담, 고아라 등이 소속된 영인의 기획사이며 12월 24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 고요의 바다, 그렇죠? 고요의 바다의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컴투스가 이제 연예 기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 돈을 가지고. 근데 여기 위직 스튜디오라는 컨텐츠 제작 및 IP 유통, 그래서 VFX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는 가미된 그러한 그 회사들과 함께 섞여서 지금 M&A를 하고 있다는 거죠. 컴투스는 위지옥 스튜디오를 콘텐츠 사업의 핵심 구심점으로 하여 드라마, 영화, 웹툰까지 보폭을 빠르게 넓히고 있으며 국내 게임사들 가운데 콘텐츠 M&A 가장 공격적인 것으로 지금 판단되죠. 네, 지금 컴투스 그룹이 가장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를 포함한 의미죠. 메타버스, NFT도 후발주자이지만 생태계 조성을 아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콘텐츠 사업 외에도 메타버스, NFT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공격적인 확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력은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는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고 2022년 하반기 오피스 월드를 상용할 예정이며 이후 엔터테인먼트 월드로 확장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월드 글로벌 시장 쪽으로 확장 과정을 거칠 거로 예상했죠. 컴투버스는 뭐 워낙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뭔가 플랫폼을 가지고 돈을 버는 쪽으로 엔터, 연예 기획, 뭐 가상세계, 만화, 웹툰, 영화 뭐 이렇게 또 P2E 게임 이런 식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진격을 하는 그러한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NFT 게임 진출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서머너 월드 크로니컬을 P2E 게임으로 론칭하고 하반기 글로벌 영업지역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는 서머너즈 워라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해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시카우 게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P2E로 바꾸는 거죠. 위메이드도 그렇고 그렇죠? 네. 위메이드도 미르포라는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캐시카우를 할 수 있는 게임들을 들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P2E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 론칭을 해서 그들에게 이 게임을 하게 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핵심 역량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시카우인 천국의 아레나 또는 4천억의 순현금을 보유로 투자 지속성이 확보를 하고 있죠. 서머너 워즈 천공의 아레나는 7년간 글로벌 일 매출액이 10억 이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견조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의 핵심 캐시카우죠. 매년 개최하는 SWCTA를 통해 유저 로열티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편 애니메이션, 만화책 등 다양한 형태로 서머너즈 유니버스를 구축시킨 것으로 판단되죠. 확장성이 있는데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상에 통할 수 있는 컨텐츠와 무기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아울러 약 4천억에 달하는 순현금은 성장에 필요한 과감한 M&A를 하는 데 있어서 중소형 게임사들 가운데 압도적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동안 축적해냈던 현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M&A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동사를 통해 향후 게임 업체의 성장 전략을 살펴보면 확고한 캐시카우가 있는 게임 업체가 유리하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확실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게임 업체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컴투스는 서머너즈와 IP를 유니버스로 확장하는 전략이 지금 가속화 중에 있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웹툰, 드라마, 인터넷 은행 등 다양한 고성장 산업으로 M&A를 강화로 동사의 주가가 전격적으로 리레이팅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류의 게임사는 위메이드가 있죠. 이미 올랐죠. 펄어비스는 삐걱삐걱하지만 매력적입니다. 후발주자로 괜찮아 보입니다. 얘들도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 그룹의 모습을 쫓아올 것 같아요. 다음 네오이즈 홀딩스 최근에 아주 무섭게 올라옵니다. 넥슨 GT 합병하는 넥슨 GT 웹젠. 웹젠은 그 게임에 대해서 서머너즈 워처럼 글로벌로 잘 팔린 기업들을 뮤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생각보다는 잘 올라오지는 않는데 이러한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가지고 여기에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들이 가미돼서 이제 새롭게 주가가 리레이팅 됐는데 1차 리레이팅 돼서 이미 올라왔죠. 그러다가 앞으로 가격과 기간 행보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2차 리레이팅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초에 핫한 업종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가 비싸냐 싸냐인데 이제 저는 1.2조밖에 안 됐기 때문에 3조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는 지금 18만 원 정도인데 19만 원이 다 왔는데 30만 원까지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모빌리티 한번 봅시다. 현대차 그룹은 내연기관 R&D 조직을 폐지하면서 전기차 시장 진입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큰 뉴스와 화제거리가 됐죠. 현대차 사장은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2026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170만 대로 상향하고 전기차 개발 일정을 단축하여 더 많은 라이벌을 확보하며 이 GMP 이외의 전용 플랫폼도 추가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 이 GMP에서만 만들어놓은 이거 외에도 전용 플랫폼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죠. 아직 회사 차원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목표 상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라고 시장은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전 목표는 2025년에 100만 대 초반이었고 전기차가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6% 수준을 의미하는데 현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동사의 점유율이 8% 후반대에 비해서 크게 낮기 때문에 시장의 빠른 전기차 전환이 사업 지속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밸류에이션에서 아주 좋은 어떤 점수를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자기의 그 내연기관차의 수준만큼 전기차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천천히 돌다리기도 두들려가는 그런 형태. 반면에 폭스바겐, 포드, GM 등은 아주 전기차 올인하고 있는 모습과는 약간 온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답답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2026년 170만 대 목표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40만 대 수준이고 이는 기존 목표 대비 40% 상향과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8% 수준을 의미하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내연기관차 점유율 대비 낮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가 거의 없고 현대차 그룹이 강점을 가진 신흥국에서는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그렇게 남들의 약점을 봐주면서 가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다른 대안이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을 알지만은 이것 말고도 더 매력적인 기업들이 시장에 세고 센 거죠. 그렇죠? 늘 주식은 절대적 미인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있는 속에 내에서 상대적 미인을 찾는 게임인 거죠. 그렇죠? 우리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둘 다 별로인데 그래도 둘 다 차지해야 되는 상대적 미인을 찾는 게임인 거죠. 그렇죠? 네. 또한 연구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점이다. 현대차 그룹은 연구개발본부 조직 개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큰 틀은 엔제개발 조직을 폐지했죠. 예. 그 다음에 연지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뒀고 전동화 개발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또 배터리 기술 센터를 신설했죠. 설계, 성능 계승, 선행 연구 등을 담당하죠.
다음 기초서적 연구를 확대했고 그리고 개발적 이론화로 협업 및 속도를 확대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걸 과연 시장에서 믿어줄 수 있느냐가 동사 주가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은 전동화, 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을 준비에 대한 의지를 연구개발 단계로 실행하고 가용자원들의 선택과 집중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속으로 그룹 내 부품 회사들의 연구개발, 생산 조직들도 전동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편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수혜를 받을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일단은 현대모비스, 현대유아 이런 기업들인데 모비스는 정말 학발을 뛰었죠. 우리가 늪속에서 빠져서 모비스 좋아하다가 이제 박살이 났는데 차라리 유아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문제는 주가의 연속성이 있는 거죠. 시장이 얼마나 동사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가치를 매겨주는 데에 달려있으며 그동안 하도 많이 속아온 관계로 주가의 연속성 상승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확실치 않다는 게 문제이다. 다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바닥을 어느 정도 탈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동안 너무 부정적으로 몰아갔던 시각에 대한 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제가 주말 내내 고민해서 썼던 마지막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와, 위아, 기아차 뭐 이 정도는 뭐 살만하다.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습니다. 글로벌 왕성차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봅시다. 현대차 퍼가 9.4배죠. 9.4배보다도 낮는 게 뭐가 있나요? BMW. 그렇죠? 네. 그다음 스텔란티스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네. 뭐 낮는 기업들은 확실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PBR도 0.7배, 뭐 0.5배짜리, 닛산이 0.5배짜리도 있네요. 그렇죠? 예. 스텔란티스는 0.3배이고, 사빅은 0.9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꼭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싼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런 면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차와 기차의 전기차 시장을 한번 보면, 글로벌 전체, 중국을 포함해서 보면은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지금 9.2%, 약 10%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와 기아차 합상 자동차 내연기관 전체 모든 걸 다 포함하면 9.1% 정도. 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전기차 침투율은 6.6%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만약 중국은 자체 시장에 중국을 제외해 보면은 전기차 침투율은 15.1%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싸움, 중국을 아예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갈 것이냐, 내부적으로 머리는 굉장히 아픈 것은 사실이죠. 자,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전기차가 이제 5.7%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예, 중국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점유율을 올리는 그러한 전략. 남들보다도 비슷하게 하면은 절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더 강하게 뭔가를 돈과 에너지와 회사 자원을 쏟아 부어야 겨우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머징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이머징은 사실 우리나라 말고도 자동차를 글로벌에서 자동차 섹터에 살만한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 테슬라도 있고 뭐 GM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BMW, 벤츠 다 있는데 굳이 현차를 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뭔가 매력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차에 대해서 저평가, 저평가 저는 뭐 믿지는 않죠. 접해가 되면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전기차 시장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매력은 있다. 그 매력의 수준이 V자 반등이 아니라 바닥에서 20%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위아나 현차보다는 기차 이 정도 두 종목은 살만하다. 이게 제 오늘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한번 봅시다. 올해 배터리 소재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체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특히 LG와 아까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자회사의 물적 분할 이슈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거죠. 그렇죠? 네. 최근 자회사 재상장으로 침해되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그리고 빨리 얘들은 떨궈져 나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서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된다면 배터리, 소재, 자동차 전장 등 모빌리티 기업의 전반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신규 상장될 종목을 기다렸다 사거나,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삼성 SDI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자, 양극재와 음극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양극재는 충분히 가격이 올라간 후에 조정을 받았죠. 양도세 폭탄을 다 거의 뭐 이번쯤은 맞으면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극재는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상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하고 내년에 실적이 아주 고점을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더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극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들은 좀 많이 오른 이후에 늦게 들어가서 물렸거나 좀 가격 조정을 받아서 가슴이 좀 속상하신 분들은 지속 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은 매도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올해 바이오 업종은 가장 부진했던 섹터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금리 상승이는 성장주 부진과 글로벌 백신 치료제 개발로 국내 업체들의 모멘텀이 둔화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mRNA 시장의 개화에 따른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개발 생산업체들의 성장판은 열려있다. 위탁 개발 생산업체들의 성장판은 열려있는 거죠. 최근 CMO 기업들이 잇따른 수주 상향 공시와 증설 발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점은 아주 긍정적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단기 조정에 들어갔죠. 90만 원, 100만 원 근처 이렇게 단기 조정에 들어갔는데 조정 후에 한 번 더 시세를 뽑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 뭔가를 하나 사고 싶다면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서 지금 120만 원, 130만 원, 맥스 150만 원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던데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안전하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결론적으로 포지션을 채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로 보여진다. 조정이 온다면 조정이 온다면 좋으나 조정이 안 오고 지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분할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삼성전기, 동진세미키, 위직스튜디오, JF엔터, 다날, 컴투스홀딩스, 그 다음에 위아도 이야기했죠. 위아, 기아차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이번 주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의 투자 추천 내용입니다. 자, 한 주간 즐거운 한 주가 되시고 즐거운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내용과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대박나는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